몰도바 산골 와인 마을에서 포도 따던 한 여자가 지금은 서울 무역회사 팀장이 됐습니다. 하루에 버스 한 대 오던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3분 후 도착이라는 지하철 전광판을 보고 한국이란 나라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로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드라마 속 상상이라 여겼던 한국. 그곳은 현실이었고 그 현실은 그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따뜻한 나라,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몰도바 남부 코두루 지방의 작은 와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시간표가 붙어 있긴 했지만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요. 버스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1시간 늦게 오기도 하고 아예 안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담 삼아 저 시간표는 장식이야 라고 말하곤 했죠. 우리 마을은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집집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을이면 온 동네가 포도 수확으로 바빠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포도 농사를 지으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포도밭 일을 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죠. 하루 종일 일해도 가족이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몰도바는 인구 대비 와인 생산량이 유럽 최고 수준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30% 가까이가 와인 산업에 기대고 있거든요. 그런 와인의 나라에서 자랐지만 정작 저희 가족은 와인을 팔아서 번 돈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와인을 만들면서도 와인을 마실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살 되던 해 사촌 언니가 중고폰을 하나 줬어요. 화면에 금이 가 있고 배터리도 금방 나가는 폰이었지만 저에게는 보물 같았습니다. 그 폰으로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거든요. 인터넷이 느려서 한 장면 보는데도 한참 걸렸지만 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정말 시간표에 맞춰서 버스가 왔어요. 1분도 늦지 않게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언제 버스가 올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에 차례대로 탔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야? 정말 저렇게 정확해? 사촌 언니에게 물어봤더니 당연하지. 한국은 모든 게 정확해. 약속도 정확하고 시간도 정확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어서요. 우리 마을에서는 약속 시간이 있어도 대충이었거든요. 3시에 만나자고 하면 4시, 5시에 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몰도바 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은 약속한 시간에 정말로 버스가 온다니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도 정확한 시간에 와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려주더라고요. 편의점도 신기했어요.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마을에서는 해가 지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엄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버스가 시간표대로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엄마에게 말했더니 드라마는 드라마야, 진짜가 아니라고. 그런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정확함이 진짜라는 걸요. 그 작은 화면 속 버스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후로 저는 한글이 궁금해졌어요. 마을에서 유일한 인터넷 카페에 가서 한글표를 찾아서 프린트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신기하게 생긴 글자들이었어요.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우리가 쓰는 라틴 문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본 한글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매일 밤 집 뒤쪽 포도밭 끝자락에 나가서 한글을 연습했어요. 핸드폰 불빛으로 글자를 비춰가며 따라 썼습니다. 포도넝쿨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를 수백 번 써봤어요.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눈이 아플 때까지 썼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손이 얼어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이해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기역과 아를 합쳐서 가가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사랑해요라는 글자를 처음 읽었을 때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어 발음 연습도 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어 발음 영상을 찾아서 따라했죠. 어와 오 소리가 특히 어려웠어요. 몰도바어에는 없는 소리들이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입모양을 맞춰가며 연습했습니다. 엄마가 그걸 보시고는 화를 내셨어요. 알리나 그걸 해서 밥이 나와. 포도밭 일이나 제대로 해라. 내 나이에는 결혼 준비를 해야지. 무슨 이상한 글자를 배워. 아버지도 따라 현실을 봐라. 우리는 몰도바에서 태어나 몰도바에서 죽는 거야. 헛된 꿈 꾸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알리나가 요즘 이상한 글자만 쓴대. 틱톡 중독인가 봐. 저런 게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뒷말이 많았어요. 할머니는 더 심했어요.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 20살이 넘어서 뭐하는 거니라고 하셨죠. 마을에서는 여자아이들이 20살이 되면 결혼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저도 이미 몇 번 선본 남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결혼해서 또 포도밭에서 평생 일하는 삶 말고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글 한자 한자가 저에게는 희망 같았거든요. 포도넝쿨처럼 아름답게 뻗어나가는 그 글자들 속에서 언젠가의 탈출을 꿈꿨습니다. 한국어 문장을 하나씩 이해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꿈이 있다를 한국어로 쓸 수 있게 됐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동생 바실리가 누나, 왜 이상한 짓만 해? 친구들이 다 웃어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실리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곳이 많아. 거기서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약속을 지켜줘.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들을 응원해줘. 바실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단어는 희망이었어요. 그 두 글자 안에 제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는 정말로 그 나라에 가서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모든 비웃음과 걱정을 견뎌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제 유일한 응원단이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봄, 저는 인근 와이너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5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와인을 따라주고 간단한 영어로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몰도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와인 저장고가 있는 나라거든요. 밀레스티 미치라는 곳은 터널 길이가 200km나 되는 거대한 지하 와인 도시예요.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죠. 크리코바라는 또 다른 지하 저장고도 유명해요. 터널 길이가 70km나 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개인 와인 컬렉션도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약탈했던 와인들도 2,000병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은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오는 분들이 많았죠. 저는 영어로 몰도바 와인의 역사를 설명해 드렸어요. 기원전 3000년부터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우리나라 경제의 30%가 와인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요. 몰도바 사람들은 100명당 포도밭을 4헥타르씩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와이너리 일은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각자 다른 언어를 쓰지만 와인 앞에서는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맛있다는 표현은 어느 나라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가족이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20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마주하니까 꿈만 같았어요. 정말로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그 가족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여기서 한국어를 들을 줄은 몰랐는데요. 아버지가 정말 놀란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할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 보면서 혼자 배웠어요. 아직 서툴러요. 그때 딸이 웃으면서 우와, 정말 신기해요. 어떤 드라마 보세요? 발음도 되게 좋으신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제가 본 드라마 이름들을 말했어요. 도깨비요, 태양의 후예요, 사랑의 불시착도 봤어요. 그 가족은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몰도바 같은 작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셨나 봐요.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멀리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분을 만나니까 감동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는 특별히 정성껏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몰도바 와인의 역사, 우리 지하 와인 저장고 이야기까지 제가 아는 모든 걸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크리코바 지하 저장고에는 유리 가가린이 들어갔다가 이틀 동안 길을 잃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정말 대단해요.
한국어도 잘하시고 설명도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듣는 가이드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딸은 계속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어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 가는 게 제 꿈이라고, 언젠가는 꼭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고요. 한국은 제게 희망의 나라예요. 정확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알리나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떠나시면서 아버지가 팁을 주셨는데 무려 100달러였어요. 저에게는 20일치 급여였습니다. 몰도바 돈으로 280만 레이였죠. 그날 밤 저는 포도밭에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드라마에서처럼 따뜻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어떻게든 그 나라에서 살아보겠다고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와이너리에서 일하면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규모, 지하철 노선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요. 어떤 분은 한국의 사계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고요. 몰도바도 사계절이 있지만 한국의 계절은 더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봄 벚꽃은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지하철이 몇 분 간격으로 오는지, 버스 정보를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요. 정말요? 핸드폰으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시더라고요.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도 신기했어요. 24시간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도 받을 수 있고 은행 업무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편의점에서 밥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한국이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와이너리에서 모은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편도로요. 엄마는 펑펑 우셨어요. 알리나 거기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 거야?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할머니는 미친 짓이야. 그런 먼 나라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라고 하셨죠. 엄마, 저는 꼭 가봐야 해요. 제가 꿈꿔온 나라가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정말 깨끗한 공기였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저를 보고 열리는 것부터 신기했어요. 몰도바에서는 문을 직접 밀어야 했거든요. 공항 안에서 길을 잃었는데 직원분이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몰도바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먼저 도움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서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건물들, 번쩍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소리 지르거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시간표대로 왔어요. 1분, 2분 간격으로 정확하게요. 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웃었어요. 드라마가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사람들은 조용히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전화하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작지만 정말 깨끗했어요. 침대, 책상, 작은 냉장고, 에어컨까지 있었어요. 공용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곳은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싶었어요. 첫날 밤 편의점에 갔는데 놀랐어요. 밤 11시인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직원분이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몰도바에서는 해가 지면 대부분 문을 닫거든요. 화장실도 너무 깨끗했어요. 휴지도 있고 비누도 있고 심지어 핸드드라이어까지 있었어요.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정교하다는 걸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친절한 나라였어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 엄마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엄마는 제가 걱정되셨나 봐요. 알리나 괜찮니? 많이 힘들지? 돈은 있고 아픈 곳은 없고 계속 걱정하시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안심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괜찮다는 걸, 그리고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고시원 방을 보여드렸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제 방이에요. 작지만 깨끗하죠? 그리고 보일러가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해요. 인터넷도 빨라요. 엄마가 놀라셨어요. 어머, 정말 깨끗하네. 우리 집보다 깨끗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따뜻해 보여. 화장실도 보여드렸어요. 엄마, 여기는 공용 화장실인데도 이렇게 깨끗해요. 매일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휴지, 비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엄마가 세상에 공용인데도 이렇게 깨끗하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지하철이 정말 시간에 맞춰 와요. 지금 오후 3시 10분인데 10분에 정확히 올 거예요. 정말로 10분에 지하철이 왔어요. 엄마가 세상에, 정말 그러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철 안도 보여드렸어요. 엄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리고 임산부석, 노약자석도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해줘요. 그리고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해요. 엄마는 계속 신기하다 신기해. 정말 드라마 같네라고 하셨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버스 정류장도 보여드렸어요. 엄마, 저 전광판 보세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올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시간에 와요. 마침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니까 엄마가 이런 나라가 정말 있구나. 내가 살아서 이런 걸 보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편의점도 보여드렸어요. 삼각김밥을 사면서 엄마 여기서는 밤에도 음식을 살 수 있어요. 24시간 열려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항상 친절해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점원분이 정말로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는 걸 보시고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 친절하네. 손님한테 먼저 인사를 하다니. 그리고 웃으면서 하네.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몰도바에서는 가게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거든요. 제일 감동받으신 건 화장실이었어요. 공용 화장실인데도 정말 깨끗하거든요. 엄마, 여기 화장실이에요. 휴지도 있고 비누도 있어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깨끗해요. 그리고 장애인용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어린아이용 변기도 있고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어요. 엄마, 제가 일하는 카페예요. 점장님이 저한테 정말 잘해주세요. 마침 점장님이 지나가시면서 알리나 씨,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여기선요. 사람들이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점장님이 수고했어요 라고 해주세요. 몰도바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도 존중해줘요.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아요. 정말 외국인한테도 그렇게 해줘. 엄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엄마. 오히려 더 챙겨주는 것 같아요. 한국어가 서툴다고 무시하지 않고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엄마가 화면 너머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알리나야, 너 지금 정말 행복해 보여서 무서울 정도야. 엄마가 틀렸나 봐. 내가 옳았어.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도 그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날 통화 후에 저도 한참 울었어요. 엄마가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한국에 오시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겼어요. 비자 문제였습니다. 관광비자로 왔는데 더 오래 머물려면 다른 비자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부족했고 안정적인 직업도 없었어요. 엄마는 당뇨병이 있으셔서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강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복잡했어요. 의료 기록을 영어로 번역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생 바실리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군대에서 작은 문제가 있었다고 서류에 문제가 있다며 비자가 거절됐어요.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제가 번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제 체류 연장도 불투명해졌어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웠고 한국어 실력도 아직 부족했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더 많은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 한국어 능력 증명서, 거주지 증명서까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매주 출입국 사무소에 갔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한국어가 서툴러서 설명하기도 어려웠고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었어요. 새벽 5시에 가서 번호표를 뽑아도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담당 공무원분은 친절했지만 규정은 엄격했어요. 이 서류가 부족해요. 저 서류도 필요해요.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도장은 공증을 받아야 해요. 매번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밤에도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 비자 걱정을 했어요.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점장님이 알리나 씨,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라고 걱정해 주셨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날 출입국 사무소에서 또 거절 통보를 받았어요. 서류가 부족합니다.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 이번에는 몰도바 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이었어요. 몰도바에서 서류를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 말을 듣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제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건가였어요. 그 다음 기억은 응급실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죠?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남고 싶을까요? 몰도바로 돌아가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정말 이 모든 고생이 가치가 있는 걸까요? 간호사분이 물을 떠다 주시면서 괜찮아요? 많이 힘드시죠? 천천히 마시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도 제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주거든요. 여긴 제가 진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간호사분에게 말했더니 당연히 사람으로 살아야죠. 힘내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시 힘이 났어요.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후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고시원 방에만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남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엄마한테 전화드리기도 미안했어요.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요. 카페 일도 쉬었어요. 점장님이 며칠 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시원 근처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얘야, 요즘 안 좋아 보이네. 뭔 일 있어? 아픈 거야? 밥은 먹고 다녀. 아주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비자 문제, 가족 이야기, 병원에 갔던 일까지요. 아주머니가 김치 한 포기를 싸주시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좋은 일 있을 거야. 아주머니가 봐도 넌 착한 애야. 하늘이 도와줄 거야. 이 김치 먹고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녹였어요. 낯선 나라에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후로 외국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 같은 이주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투원 언니, 필리핀에서 온 호세 오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흐메드 형까지요.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줬어요. 베트남 언니는 나도 처음에 비자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3번이나 거절당했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생겨. 지금은 영주권도 받았어라고 말해주셨어요. 필리핀 오빠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 시간이 지나면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나도 그랬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형은 SNS를 활용해봐. 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한국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를 좋아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는 SNS를 별로 안 했는데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교회 언니 하나가 알리나, 내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봐. 사람들이 알아야 해. 내가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 이야기를 몰도바에서 한국까지 오게 된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몰도바 소녀의 한국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자막도 틀린 게 많았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밤새워서 편집하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10명, 20명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감동받았어요. 꼭 성공하시길 바라요 같은 따뜻한 말들이요.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고 응원 메시지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나도 외국인 친구를 도와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좋은 사람이 한국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한국 뉴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다고요. 다문화 가정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뉴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먼저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케이스를 재심사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자분이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국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느꼈어요 라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셨어요. 병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의 건강을 다시 검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당뇨병이 있어도 잘 관리하면 문제 없어요. 한국 의료진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법무법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무료로 가족 초청 비자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좋은 일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알리나 씨 같은 분이 한국에 계시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돼요 라고 하시면서 모든 서류 작업을 도와주셨어요. 한국어 학원에서도 무료 수강을 제안해 주셨어요. 방송 보고 연락드려요.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시면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어요. 몇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와 동생의 비자가 나온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가족을 만났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1년 반 만에 가족을 만나는 거였거든요. 엄마가 알리나야 하고 부르시는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동생 바실리도 누나 고생 많았어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엄마가 처음 한국 버스를 타시고는 정말 시간에 맞춰 오네. 드라마에서 본 게 진짜였구나라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동생 바실리는 편의점에서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했고요. 누나, 여기 정말 깨끗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해. 누나 말이 맞았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한국 커뮤니티 센터에서 몰도바 전통 요리 클래스를 열게 되셨어요. 한국 김치와 몰도바 전통 발효 채소를 합친 몰도바 김치를 만드시는데 인기가 정말 많아요. 수강생들이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한국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너무 기뻐라고 하셨어요. 동생은 물류회사에 취직했어요. 성실하고 힘도 세서 회사에서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어도 저보다 빨리 늘고 있어요. 누나가 길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해서 한국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는 몰도바 와인을 한국에 수입하는 무역회사에서 팀장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란 포도밭의 경험과 한국어 실력, 그리고 두 나라를 모두 아는 장점이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몰도바의 좋은 와인들을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인구 대비 와인 생산량이 유럽 최고 수준인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30% 가까이가 와인 산업에 기대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와인 저장고가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밀레스티 미치는 터널 길이가 200km나 되는 거대한 지하 와인 도시예요. 와인이 일상이고 생계였던 나라에서 온 제가 지금 한국에서 그 와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어릴 때 포도밭에서 일하면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포도밭에서 태어난 제 인생이 이제는 와인을 수입하는 사람으로 이어졌어요. 지금 저는 누군가의 꿈을 통역하고 있습니다. 몰도바 와인 생산자들의 꿈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한국 사람들의 와인에 대한 관심을 몰도바에 전하고 있어요. 정확한 시간표,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감사합니다 같은 일상들이 누군가에겐 기적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받은 그 모든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한국에 오는 다른 외국인들을 도와주고 몰도바와 한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포도밭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시작한 꿈이 서울무역센터에서 현실이 되기까지 그 길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일으켜 세운 건 돈도
운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정확한 지하철, 24시간 편의점, 낯선 외국인에게도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